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상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신형 팰리세이드, 그 중에서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대배기량 가솔린 기반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녀석 현대차의 기술력이 집약된 SUV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거든요. 심지어 지금 시승차 9인승이에요.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조목조목 뜯어보고 이 차의 매력과 가치는 어떤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간단한 실내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디자인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핵심만 먼저 짚어드릴게요. 신형으로 오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바로 여기 이 헤드램프의 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파츠만 보면 가장 큽니다. 불빛을 내는 영역이 이렇게 큰 모습 미국 차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간주행등 겸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심지어 시동이 꺼져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져 있는 굉장히 큼직한 빛을 내는 라이팅이 인상적이고, 헤드램프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더 작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아주 네모 반듯하게 말이죠.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전달해 줍니다. 그릴의 영역은 상당히 커졌고요. 가로줄무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무늬들도 상당히 촘촘히 박아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살짝 복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안쪽에 전부 다 큼직하게 뚫려 있고, 이 아래쪽에 막혀 있잖아요. 이거 액티브 셔터 그릴이에요. 조금 더 차가 빠르게 열을 식히는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플랩이 열립니다. 팰리세이드의 옆모습입니다. 현대차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담당하잖아요. 그만큼 실물로 봤을 때 거대하다라는 게 단번에 들어옵니다. 차를 꾸미는 각 요소들도 전부 큼직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휠 타이어 조합 볼까요? 요거 휠 인치수가 무려 21인치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세요? 21인치 같지 않아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딱 알맞은 사이즈가 장착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죠. 심지어 안쪽을 굉장히 다양하게 빗살 무늬로 표현을 해서 고급감을 살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휠하우스 주변의 클래딩도 플라스틱을 두르지 않았어요. 차체 컬러와 맞춘, 역시 캘리그래피다운 조금 더 고급 SUV를 지향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도 무지하게 큼직해졌고요. 도어의 면적, 깎아지는 A필러라든지 B필러, C필러, 그 뒤쪽에 3열 쪽창까지도 거대합니다. 진짜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한 번에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어 손잡이 역시 이런 플로팅 타입이라든지 요즘 공기역학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바로 잡고 열 수 있게끔 살짝 투박하면서도 이 차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이 뒤쪽의 장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툼하게 무광 은색 필러를 아주 깊게 둘러서 멀리서 봐도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꺾어서 내려와서 뒤쪽에 테일램프와 연결돼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이러한 모든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가오네요. 신형 팰리세이드의 뒤태입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나름 그래도 디자인 흐름을 맞추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로 형태의 테일램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사이즈 굉장히 커졌고요. 이렇게 네모 칸막이로 점점점점점 표현을 해서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과정도 굉장히 독특하고 멋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전체적인 트렁크 면적은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역시나 팰리세이드 굉장히 큼직한 레터링과 함께 현대차 로고도 아주 얇게 2D 형식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져 있네요.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뒤쪽에만 카메라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리어 스포일러 일체형으로 이 위쪽에 하나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 가운데 뒷유리창 안쪽에 매립형으로 카메라가 있고요. 번호판 위쪽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디지털 룸미러라든지 후방 카메라라든지 각각의 기능을 알맞게 소화해내는,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이 진보를 이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 역시 기존과 비교해서 큰 폭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대시보드예요. 센터 페시아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기존에는 최대한 좀 개방감을 살려서 수평과 수직을 적절히 활용을 했다면,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락한 감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패널의 형태도 두껍고요.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져 있는 듯한 디자인을 채택을 했어요. 차가 넓어 보이는 공간감에서는 살짝 시각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편안한 감각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디자인 형태가 더 알맞죠. 위쪽은 시야가 굉장히 넓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안쪽에 살짝 매립 형식으로 풀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페시아 모니터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인지 난반사라든지 빛을 최대한 막아주면서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제공을 한다라는 점도 멋과 기능을 동시에 사로잡은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포테인먼트나 공조장치 패널은 생각보다 굉장히 큼직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버튼의 개수도 꽤 많은 편입니다. 먼저 위쪽에 살짝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라든지 주행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로 위치해져 있고, 아래쪽에는 터치 형식의 공조장치 패널, 많은 현대차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똑같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리어라는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의 공조장치를 이 앞쪽 패널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표현한 점도 꽤나 깔끔하고 만족스러운 구성이에요. 그리고 신형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이 센터 터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짝 온폭하게 들어가져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 흐름을 잘 맞추면서도 컵홀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USB-C 타입 단자, 굉장히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안쪽에 콘솔 박스도 넉넉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 전체를 통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즉 9인승만의 매력을 이 센터 콘솔에서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별도로 무언가 버튼을 눌러서 당기는 거 아니고요. 여기 안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끈으로 되어져 있는 레버 고리를 당기면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앙에 사람이 앉아서 총 1열에 3명이 앉아서 운전을 해서 또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앉으면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남자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뭐 앉았을 때 뭐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장거리 운전 시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9인승 가지고 9명 전부 다 태워서 매일매일 다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버스 전용차로 이용의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사용을 하겠죠. 이외에 도어 패널 안쪽의 디자인이라든지 도어 손잡이, 이런 버튼류의 모습도 전부 다 새로워졌고요. 소재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컬러의 믹스 매치나 이런 우드 패널, 그리고 이 안쪽에 살짝 패브릭 느낌이 나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적재적소에 넣었는데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잘 전달해줘요. 고급감이라는 단어까지 쓰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한정적인 재원, 그리고 친환경 리사이클링 소재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도 충분히 저렴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게 표현한 점은 분명히 칭찬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의 품목은 차고 넘칩니다. 열선 통풍, 그리고 열선 핸들 기본이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지하게 크고요. 한 번 더 당기면 디지털 룸미러도 제공을 하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보스 사운드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죠. 별도의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 조금 더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토우 기능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쪽을 한번 볼까요? 블랙박스, 커넥티드 시스템, 그리고 썬루프 역시 1열과 2, 3열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도 알차게 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를 구입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2열, 3열 트렁크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열에 앉았을 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공간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충분히 여유롭고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턱도 없어서 중간에 성인이 앉아도 전혀 불편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별도의 매우 큼직한 이렇게 햇빛 가리개를 비롯해서 안쪽에 차문을 열기 직전에 다른 차가 지나갔을 때 경고를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 아이들한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도 도어 쪽에 하나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도 꽤 깊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중간에도 컵홀더 겸 팔걸이 잘 위치해져 있네요. 그리고 웬만한 공조장치라든지 조작 버튼은 전부 다 여기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 잘 나오고요. 위쪽에서 열선 통풍, 그리고 별도의 공조장치를 이용해서 온도, 방향까지 알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시트입니다. 시트의 착좌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디자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러한 형상과 실제로 머리를 기댔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팰리세이드 3열을 들어가는 방법 꽤나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트 착좌감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거든요. 어깨에 버튼이 있고 이 아래쪽에 버튼이 또 있어요. 참고로 기본적으로 등받이 각도 이렇게 버튼으로 전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기울기 각도도 좋습니다. 아래쪽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등받이 각도가 접히고 슬라이딩은 수동으로 쫙 밀리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민 상태에서 3열을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겠죠. 원상복귀하는 과정도 간단합니다. 먼저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등받이 각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레버를 이용해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끝이 납니다. 네, 팰리세이드 3열에 들어왔습니다. 3열 공간도 넓어요. 역시나 큰 차답습니다. 무릎 공간도 엄청나게 여유롭다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래도
누워도 수긍할 만한 꽤나 안락한 공간을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이나 면적도 굉장히 착자감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벅지가 뜨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앉았을 때 엉덩이라든지 허리를 받치는 이런 안락한 착자감 하나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3열에도 별도 아이소픽스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둥이 가정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편의 품목도 기대 이상이에요. 먼저 컵홀더 큼직하게 2개, 별도의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도 위치해져 있고, 요 위쪽에 공조 장치도 깔끔히 LED 조명을 비롯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등받이 각도 앞뒤 조절, 그리고 열선 기능까지 3열, 1열, 2열, 3열 모두 다 동등하게 시트에 관한 편의성은 똑같이 제공한다라는 점, 정말 칭찬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등받이 기울기 조절이 꽤나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동을 함에 있어서도 훌륭하네요. 슬라이딩으로 살짝 뒤로 밀면 무릎 공간 더 여유롭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2열과 3열 그 중간쯤에 굉장히 절묘하게 별도의 큼직한 썬루프 창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옆 유리창도 상당히 크게 뚫려 있죠.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까지 모두 펼쳤을 때도 요 정도 공간 나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스페이스 빼기 진짜 어렵거든요. 웬만한 캐리어부터 짐 가방 손쉽게 툭툭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아래쪽에도 여분의 공간이 나름 꽤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여기 별도의 버튼들을 누르면 더 광활한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일단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요 가장 앞쪽에 있는 버튼은 3열 슬라이딩 기능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 중간 버튼들은 3열을 원터치 폴딩할 수 있고, 가장 뒤쪽에 있는 버튼은 2열 원터치 폴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3열 슬라이딩만 앞으로 끌어당겨도 충분히 더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3열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속도가 다소 느리다라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동으로만 레버 당겨서 이런 과정에서 오는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완벽히 풀플랫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2열까지 온전히 접어보면 웬만한 가전가구 그냥 툭툭 넣고 짐을 이동시키는 물류의 개념으로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엇보다도 빈 공간 없이 전부 다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차박을 즐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죠. 다시 원상복귀를 원한다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이 납니다. 정말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기능적인 요소 하나만큼은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솔직히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5L 터보 가솔린 엔진,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 배터리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시스템 합산 출력을 만들어내죠. 근간이 되는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신형 팰리세이드를 출시했을 때 똑같이 나온 녀석이죠. 2.5L 가솔린 터보 똑같은 유닛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출력과 토크는 조금 디튠을 했어요. 일반 2.5 터보 가솔린이 281마력 43토크를 내는데, 지금 하이브리드에 탑재되어져 있는 2.5 터보 가솔린의 경우는 최고 출력 262마력, 최대 토크 36kgm를 발휘합니다. 살짝 출력이 낮아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주기 때문이죠. 54kW, 이게 한 72마력 정도 되거든요. 최대 토크도 264Nm이니까 한 27kg 포스미터 정도 더 보태줍니다. 그 결과 시스템 합산 출력은 월등히 높죠. 바로 최고 출력 334마력, 최대 토크 46.9kgm를 발휘합니다. 재원표상 숫자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숫자 싸움보다도 완전히 새로워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크데이도 했었거든요, 미디어를 대상으로.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병렬형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틀을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병렬식인데 이 안쪽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 요소들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터예요. 기존에는 엔진 바로 옆에 벨트 타입으로 구동되던
P0 모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엔진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시동이라든지 그리고 발전을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굉장히 작고 협소한 약간 조력자 느낌의 살짝 보태주는 정도의 모터가 탑재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온전히 엔진 유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 그리고 P2 모터 구동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변속기를 거쳐서 각 바퀴로 전달이 되어져 왔었어요. 하지만 이 앞쪽에 이 P0 모터라고 하는 엔진 바로 옆에 벨트 타입으로 붙어져 있던 거를 뚝 떼내서 엔진 바로 뒤쪽에 그냥 갖다 붙였어요. 직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P1 모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녀석은 예전에 단순히 시동,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엔진 구동에도 관여를 해요.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엔진 RPM까지도 보정을 해줍니다. 한층 더 지능화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엔진 바로 뒤에 P1 모터 직결로 붙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클러치, P2 모터, 변속기, 구동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바꿔가면서 굳이 똑같은 병렬식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얻는 이점이 뭐야? 공학적인 얘기 너무 어렵고 이 정도 들었으면 됐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차를 구입해서 운전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거잖아요. 가장 큰 변화, 바로 지금과 같이 저속에서 중속으로 넘어가는 일상적인 이 구간에서 엄청 크게 바뀌었습니다. P1 모터의 역할 역시나 컸는데요. 바로 옆에 직결로 붙어져 있다 보니까 손실률이 없어요. 즉 열 효율이 무척 높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즉각적으로 가속 페달에 발을 밟자마자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올리는 이 찰나의 과정의 리스폰스, 응답성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것도 매우 부드럽게 말이죠. 그만큼 가감속 출발을 하고 다시 멈추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대 아니면 신호등이 연속되는 도심 속 구간에서 훨씬 더 매끄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힘을 전달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는 기존의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느꼈던,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만큼 매우 빠르게 가속 페달 발끝의 양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달려나간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클러치 다음 P2 모터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조직 구조에서는 그렇게 크게 뜯어고치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2.5L 배기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풍부한 엔진 힘을 바탕으로 상당히 빠르게 훅훅 하고 치고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봐도 차가 달려나가는 수준은 너무 좋아요. 전혀 부족하거나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나름 고출력을 지향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현대차에서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쭉쭉 치고 나가는 이 반응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P1 모터라는 엔진 바로 뒤에 붙어져 있는 새로운 이 패키징 방식 덕분에 훨씬 더 저속에서 리스폰스 반응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지고 빠르게 작동한다 라는 거, 요 두 개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의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현대차가 자랑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라고 저는 최대한 쉽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개선된 파워트레인 시스템, 이로 인해서 엔진 리스폰스 반응도 좋아졌고 여기에 고급스럽게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거든요. 바로 사운드입니다. 정숙성 측면인데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아요. 굳이 가속 페달을 쭉 깊게 밟아서 고속 영역에서 그 이상의 추월 가속 시 굳이 이렇게 상황 놓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흐름에서 살짝만 가속 페달 깊게 밟아도 엔진 소리가 잘 들립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 되게 조용할 것 같고 정숙성에서 기대를 하셨던 소비자분들이라면 이 차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엔진 소리 꽤나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속 영역에서 추월 가속을 위해 조금 더 스로틀을 활짝 열어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그 소리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모터의 크기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엔진을 활용해서 구동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형적인 우리가 예전부터 현대기아차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하이브리드 방식을 그냥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라이벌과 비교해서 호불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랑콜레오스라든지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사이즈가 훨씬 커요. 얘네를 바탕으로 저속 영역, 중속 영역까지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의 힘으로 굴리려는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아보면 되게 전기차스럽게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좀 이런 게 전동화 파워트레인인
아닌가 라면서 좋아하는 소비자분들 많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탑재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구동 방식은 지금 다시 RPM 쭉 깨어나면서 엔진 소리 되게 강해졌거든요. 그렇게 속도를 올리지도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엔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대배기량 엔진을 탑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출력의 세팅을 맞춘 모습이지 않나. 좀 더 즉각적인 반응, 살짝 역동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고속 영역에서도 크게 부족함 없이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한 결과이지 않나. 그만큼 전기 모터를 조금 덜 의지하고 엔진을 최대한 굴리는 듯한, 이게 누군가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조금 정숙성 면에서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가지고 도심 속 주행 조금 더 전기차스럽게 초점을 맞춰서 세팅을 했느냐, 그리고 이 녀석같이 뭐 크기라든지 이 덩치, 무게를 고려했을 때 대배기량 엔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시원스럽게 내달리는 고출력 하이브리드 SUV의 지향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변속기에서 나타납니다. 6단 자동 변속기 탑재를 했거든요. 참고로 2.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고 이 녀석은 2단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6단 정도로 구현을 하는데, 물론 뭐 연비라든지 효율을 생각하면 지금의 6단 구성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엔진 자체도 높고 나름 300마력대를 뛰어넘는 고출력을 지향하는 SUV답게 스포츠 모드에서만큼은 조금 더 단수를 촘촘히 조여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직결감이라는 부분이 살짝 떨어지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헐렁하거나 변속을 제대로 타이밍을 못 잡는다? 더더욱 아니에요. 완전 올바르고 정직하게 이상적인 변속 세팅에 맞춰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내 주지만,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세팅 자체가 살짝 스포티한 감각, 그리고 쭉쭉 밟았을 때 정말 시원스럽게 잘 나가기 때문에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만큼은 조금 더 변속기를 탄탄하게 조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살짝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반대로 기대 이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차의 움직임이에요.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외형을 갖고 있는 신형 팰리세이드 가솔린과 비교해서도 하이브리드의 승차감, 차체 움직임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살짝 빠르게 저속 상황에서 그렇게 속도를 붙이지도 않았어요. 빠르게 차선 변경을 이어나가도 움직임이 좋아요. 굉장히 긴, 그리고 무겁고 덩치가 상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칼같이 방향을 잘 잡아줍니다. 그렇다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왜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차의 움직임, 거동이라든지 승차감이 더 좋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게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녀석 1열과 2열 조수석 쪽 사이 그 어딘가쯤에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솔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계적인 장치들이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도 200kg 정도 더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손해를 봤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솔린 터보와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살짝 지상고가 낮아요. 무게중심이 조금 낮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200kg의 무게가 밸런스를 잘 잡아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 가솔린을 탔을 때와 지금 이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이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고소 안정성, 급하게 방향을 틀었을 때 회두성이라는 부분, 롤의 허용 범위라든지 조금 더 묵직하게 잘 가라앉으면서 탄탄하게 믿음감을 주는 쪽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역시나 이 부분은 현대차가 좀 압도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적어도 E급에서는 말이죠. 먼저 하이브리드에 특화된 이 라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타고 내려갈 때 빠르게 착지하는 그 순간에서 살짝 이 동력 전달을 다르게 조정을 줘서 차가 꿀렁이거나 아니면 큰 바운스를 최대한 상쇄시키려는 그 기능이 2.0 2세대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제어 프리뷰 서스펜션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한 결과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도로를 지나갈 때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냥 출렁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마냥 딱딱하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적당히 도로의 굴곡을 의연하게 걸으면서 안락한 승차감을 연출해주는, 역시 현대차가 잘하는 분야 절대 놓치지 않고요. 특히 이 녀석은 운전만 하는 차가 아니잖아요. 2열, 3열의 탑승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서스펜션 세팅은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 모드와 V2L 기능.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스테이 모드가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뭐 유틸리티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차박 캠핑 모드, 전기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동을 다 끈 상태에서 공조장치라든지 전자기기 조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남아있는 하이브리드의 작은 배터리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하이브리드 모드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스테이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을 들어가는데 주행 중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비활성화로 막아져 있거든요. P단에 놓아야만 쓸 수가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적지 설정을 하고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서 최대한 이 배터리를 채우는 쪽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도착을 해서 P단에 놓은 상태에서 스테이 모드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 학원을 기다릴 때, 아니면 뭐 출장길에 살짝 시간이 뜰 때 차 안에서 뭐 살짝 눈을 붙일 수도 있고, 뭐 간단히 뭐 더울 때 추울 때 공조장치만 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쓸 때 좋은 게 스테이 모드인데,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나름 잘만 활용을 한다면 꽤 유용할 것 같기도 해요. 반대로 이거를 얼만큼 쓸까라는 소비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에 어찌됐든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바꿔놓으면서도 이렇게 부가적인 센스 있는 기능을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박수받아야 마땅할 일인 것 같죠. 그리고 V2L 기능도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붙어져 있는데 전기차랑 거의 대등한 출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형 생활가전은 그래도 급한 대로 쓸 수는 있는데 이게 기본은 아니에요. 제뉴인 액세서리를 통해서 한 100만원 조금 넘게 주고 달아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연비 이야기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효율이지 않습니까? 이 녀석은 21인치 휠에 4륜 구동까지 넣었기 때문에 환경부 인증 복합 11.4km, 좀 낮기는 해요. 다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휠 좀 작고 그 다음에 2륜 구동으로 했을 때는 좀 높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 시승차 기준으로 11.4km 인증을 받았는데, 제가 주행을 이어나갈 때 도심 속에서 조금 더 빠른 가감속을 이어나가면 8km 정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에서 정말 정속 주행으로 크게 뭐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간다 했을 때는 한 13km까지는 제가 찍었어요.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히 11km, 딱 공인 연비 수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차의 크기와 이런 덩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또 나쁜 숫자도 아니거든요.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9km대, 막히는 곳에서는 7km 정도 보여주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좋은 편이죠. 마지막으로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녀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한 500~600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터보와 비교해서도 500만원 이상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기는 해요. 신형 팰리세이드 가솔린 같은 경우가 4,900만원대부터 뭐 5천만원 중반 요 언저리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다면, 이 녀석은 5천부터 6천 사이, 그리고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기는 하지만 7천만원 초반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취등록세까지 해보면 7천 후반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렇지만 가격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제네시스 GV80 기본형도 구입할 수 있고요. 아이오닉 9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할 만한 포지션, 그리고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현대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절묘하게 가격 포지션을 해 놓은 건 맞지만 숫자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연비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도 성능까지 같이 잡고 싶다, 이러면 이 차를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대로 뭐 정숙성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는 마냥 고요하고 부드럽고 전기차처럼 질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글쎄요, 아이오닉 9이나 아니면 팰리세이드 가솔린 터보 쪽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커진 차체, 그리고 디자인의 변화, 실내 구성, 워낙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논외로 두고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집중을 해본다면 먼저 모터의 구조, 그리고 패키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초반 리스폰스, 응답성 반응, 그리고 동력 손실을 최소화해서 열 효율을 높인, 즉 되게 부드럽고 고요하게 초반 반응이 아주 고급스럽게 나아가는 듯한 개선 포인트를 엿볼 수 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반면에 엔진 사운드, 그리고 빠르게 치고 나갈 때 마냥 전기차 같은 느낌을 구현하는 거는 조금 한정적이다. 반대로 이 차의 움직임, 승차감은 압도적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만나봤고요. 확실히 진화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주는 특성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